학습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거북이 상담소 시즌2. 부모님들께서 예체능이나 교과목 공부에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. 저학년 때는 집에서 가르치면서 여행이나 캠핑 많이 다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고, 아니다, 무조건 사교육은 시켜야 된다.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느린 학습자에게 사교육은 필요하다. 하나, 둘, 셋. 사교육은 필요하다고 두 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저희 센터도 어쨌든 인지학습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, 이걸 어떤 하나의 교육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사교육이 맞거든요. 남들이 다 가는 학원이라서 가는 학원이라면 반대지만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면 별도로 해주는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.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왜죠? 예를 들어서 뭐 수리적 영역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데 언어적 영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취약한 부분들을 좀 끌어올려 줘야 나머지도 같이 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언어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비슷한 뭐 스피치 학원도 있고요. 예.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, 맞는 사교육이라면. 그렇죠. 맞는 사교육이라면. 네, 네. 그렇죠. 선생님께서는 왜 세모를 들어주신 거죠? 맞춤형 사교육이라면 필요합니다. 근데 맞춤형 사교육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기세, 물세 내주러 굳이 학원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? 그건 또 맞는 얘기죠. 네. 그 시간에 차라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것, 그다음에 아이가 무언가를 좀 앞으로 미래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들, 뭐 그런 것들을 꿈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, 학습에 둘 것이냐, 아이의 성장과 자립에 둘 것이냐에 따라 이 사교육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정답이 없네요. 사실 이 부분은 아이 성향에 따라 또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8번을 치료센터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. 예, 매일매일. 하루에 어떤 거는 2개 정도? 근데 그 일상을 보면 이제 챙기고 가야 되고 오고, 엄마는 데려다 주고 오고 하면 벌써 집에 오면 늦은 시간. 거기서 무너지는 게 이제 부모님의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서의 편안한 어떤 생활에 대한 그 학습은 많이 없어지거나 하는 시간들이 저는 오히려 좀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부모랑 아이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. 이게 정말 치료를 받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더 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세요. 중요한 거는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한 것들을 집에 와서 복귀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이 순간까지 하는 거는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아이만의 시간. 아이가 자기 놀잇감으로 자기가 책을 보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. 치료센터를 다닌다고 하면은 치료센터에서 한 거를 스스로 복귀하고 그걸 생활에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, 그다음에 치료센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모님과 아이거든요. 가장 많이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엄마, 부모님인데 어느 상담센터든 40분 정도 프로그램 하고 10분 어머니 상담이 있고 20분에 해야 될 방향성들을 알려드리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어머님들은 정말 열에 한두 명 계실까 말까 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또 어렵고 이제 다루기 힘든 아이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해는 되긴 하는데 가정에서의 그 엄마가 같이 해주시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. 교과목 말고도 예체능 학원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. 어떤 학원들을 많이 보통 보내시나요?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?
저희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을 함께 꼭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다라는 걸 추천드려요. 네,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도 겪고 많이 겪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치유적 목적으로도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재능도 발견할 기회가 생겨요. 그렇죠. 센터나 이런 데서 좀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 그런 프로그램 있을까요? 아이들하고 체험학습,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고 뭐 이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랑 여행도 가긴 하지만 이걸 또 친구들하고 같이 경험을 해보는 시간들도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뭐 유적지라던가 아니면 놀이동산 이런 곳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. 아까 이제 운동과 같은 스키 캠프 겨울에는 네, 그런 스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대안학교와 사교육에서의 이야기잖아요. 공교육도 잘 활용하면은 좋거든요. 특히 저희 아이는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했었던 아이거든요. 방과 후 활동은 학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걸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.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, 아니면 생명이면 생명, 아니면 뭐 줄넘기면 줄넘기, 뭐 이런 식으로 저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과정 안에 그런 것들이 잘 녹여져 있거든요. 만약에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,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사교육적으로 음악 줄넘기 같은 경우 일반 아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. 보통 3, 4학년 때는 생존 수영 하거든요. 그 생존 수영 할 때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. 뭔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. 생존 수영 배울 때 같이 수영으로 넘어간다라든지 생활체육 안에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하심 예칭하면은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해서 많이 효과 봤고요. 주로 사교육이나 뭐 치료센터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 주시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. 아이의 적응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 하는데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건 아이들이 되게 거부하거든요. 이건 일반 아이들도 과부하 걸린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방학을 이용하셔서 이런 체험들을 좀 적응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은 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고 비용들이 많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모이셔서 4명이든 뭐 많게는 10명이든 뭐 아니면 20명이든 모여서 부모님들끼리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가 보시면 어떨까. 사교육만이 꼭 방법은 아니니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개인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저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이가 수영을 배우면 나중에 자기 수영장 가서 놀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취미가 될 수 있죠. 네, 저는 그래서 운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운동 하나는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께서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정보거든요. 이 부분 꼭 챙기셔서 확인하시고